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99페이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은 주 강남의 제품 한 개에 대한 원가이다. 자료를 보고 주 강남의 단기 제품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제조 원가가 있는데 제조 원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예, 직접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조간접비가 있는데, 이 제조간접비는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변동비 성격의 제조간접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비 성격의 제조간접비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 보시면은 직접 재료비가 5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무조건 변동비라고 썼죠. 제조간접비만 변동비 성격하고 고정비 성격으로 나눠진다라고 썼고, 자, 직접 재료비가 500원, 직접 노무비가 300원이래요. 자, 직접 노무비가 300원인데 그 시간당 노무비는 1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개를 만드는데 직접 재료비는 500원이 들어가고 직접 노무비는 300원이 들어가는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3시간을 투입할 수 있겠죠. 3시간을 투입한 거죠. 왜냐면은 시간당 1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개를 만드는데 3시간이에요. 예, 시간당 100원. 참, 변동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발생했대요? 시간당 30원이니까 한 개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 들어가요? 예, 3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간당 30원. 변동 제조간접비는 30원 곱하기 개당 3시간, 한 개 만드는데 3시간 들어가니까 변동 제조간접비는 한 개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90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변동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3개 더하면 되겠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무조건 변동비 성격이라고 썼죠? 예, 요거 더하면은 89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했었죠? 넘어갈게요. 자, 3번. 주 강남은 기초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작업 지시서 넘버 10에 배부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자, 배부 기준을 기초 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초 원가가 총 얼마예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더한 180만 원이 기초 원가이죠. 그 180만 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잘못 이야기했어요. 기초 원가라고 하는 거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합한 건데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먼저 배부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배부 기준이 직접 원가인데 직접 원가가 공장 전체로 600만 원이 발생할 때 공장 전체로는 600만 원이 발생하죠. 그때의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들어간대요? 8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직접 원가가 600만 원 발생할 때 제조간접비는 800이 아니라 제조간접비는 200이겠네요. 왜냐면은 단기 총 제조 비용이 800이니까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조간접비는 200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원가 600만 원이 들어갈 때 제조간접비는 200이 들어가니까 직접 원가 1원당 제조간접비는 얼마씩 투입이 되냐면요. 3분의 1원씩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배부를 해야 되겠죠. 배부할게요. 직접 원가가 얼마가 발생했어요? 180만 원이죠. 직접 원가 1원당. 그러니까 지금 배부가 작업지시서 넘버 10에 배부가 돼야 되잖아요. 넘버 10의 직접 원가가 180만 원인데 1원당 3분의 1이니까 60만 원이 배부가 되겠죠. 답은 60만 원. 자, 4번 주 청류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20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 시간당 5,500원인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이건 정상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항상 1단계는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1단계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된다고 썼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상치라고 썼죠? 오늘 어떻게 구하느냐? 오늘 예정 배부 기준수의 합계분의
예정 배부 기준세 합계가 기준 조업도를 이야기해요. 네, 예상이 예정이에요. 예정 제조간접비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1단계이고 그 다음 2단계. 자, 2단계는 배부를 해야 되겠죠. 배부액. 이건 실제 발생액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하면 돼요. 이게 2단계. 자,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는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건데, 자, 배부 차이 조정. 얘는 실제 발생액이랑 네, 예정 배부액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배부율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배부율이 직접 노무 시간당 5,500원이 배부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간당 5,500원. 이게 배부율이고, 자, 배부를 해야 되는데, 배부는 실제 발생액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야 되는데,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이래요? 200시간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추정 직접 노무 시간이 있는데, 그건 함정이에요. 낚이지 마세요. 추정 직접 노무 시간은 배부율을 구할 때 기준되는 시간,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하여튼 추정 노무 시간은 여기에서 배부액 구할 때는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고, 지금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이 20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부율 구할 때 배부 기준, 예정 배부 기준수의 합계가 210시간이었던 거고, 그 배부율이 시간당 5,500원이 나왔고, 뿌려줄 때는 실제 발생액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간당 5,500원이죠. 그럼 배부가 얼마가 된 거예요? 110만 원이 배부가 된 거죠. 그럼 실제 발생액이 얼마예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100만 원이니까 실제에 비해서 10만 원만큼 어떻게 돼 있어요? 과소배부 돼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제에 비해서 10만 원 어떻게 돼 있어요? 과다배부네.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1번이에요, 답은. 자, 그 다음 5번. 5번 했었죠. 넘어갈게요. 자, 6번. 6번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했었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에 간접재료비 5만원. 그 다음에 간접농업비 3만원. 간접경비 2만원이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5,000원을 가소 배부하였다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물어보죠. 이제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정 배부액. 자,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대입하면 다 나오겠죠, 답이. 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얼마예요? 간접재료비 5만원, 간접농업비 3만원, 간접경비 2만원이니까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10만원이에요. 자, 근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뭐래요? 5,000원 가소 배부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실제보다 적게 배부한 거죠. 그럼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95,000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8번. 주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1,000원이래요. 자, 직접 노동 시간당 1,000원. 자, 이렇대요. 근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310만 원이래요. 자, 단기 제품 제조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시오. 자, 배부 차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 시간이잖아요. 그럼 직접 노동 시간이 총 몇 시간이에요?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동 시간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000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배부는 실제 발생한 직접 노동 시간에다가 시간당 1,000원씩 곱하면 배부가 얼마가 돼요? 300만 원. 예정 배부액은 300이겠죠. 그럼 실제에 비해서 10만 원만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적게 배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그다음 9번. 직접 재료비 3만원, 간접 재료비 만원, 직접 농업비 2만원, 간접 농업비 5천원, 간접 경비 2천원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애정 배부하고자 한다. 다음의 조건 하에서 제조간접비 애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이거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얼마예요? 저 다 더하면 얼마지? 직접 재료비 3만원, 간접 재료비 만원, 직접 농업비 2만원, 간접 농업비 5천원, 간접 경비 2천원 하면은 4만원, 6만원, 6만 7천원이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예요. 네. 아, 아니구나. 제조간접비를 구해야 되겠죠. 제조간접비는 뭐예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뺀 나머지가 전부 다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간접 재료비 만원, 그 다음 간접 농업비 5천원, 간접 경비 2천원 더하면은 제조간접비는 17,000원이에요.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17,000원인데 배부 차이가 3,000원 가소 배부, 실제에 비해서 3,000원 적게 배부가 되어 있으니까 네, 배부된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14,000원. 네,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네, 1번이 되겠죠. 자, 10번. 10번도 이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풀면 되겠죠. 자, 11번 바로 볼게요. 11번. 주태양은 정상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애정 배부한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3만원 가소 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 제조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자, 먼저 배부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배부율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배부율이 예정 직접 노동 시간이 총 몇 시간이래요? 3만 시간이라고 됐죠. 자, 3만 시간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될 때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대요? 60만 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다죠. 그러니까 예상치를 이용해서 배부율을 구해야 돼요. 그럼 배부율이 얼마가 돼요? 시간당 2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당 20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돼요. 이제 배부해야 되겠죠. 배부는 실제 발생액 2만 시간에다가 시간당 얼마씩 배부가 돼요? 20원. 하면 배부된 금액은 얼마예요? 40만 원이 배부가 된 거죠. 자, 40만 원이 배부가 된 건데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얼마래요? 그걸 구해야 되겠네. 3만 원 가소 배부니까 43만 원이겠네. 실제치는 실제에 비해서 3만 원 적게 배부되어 있다잖아요.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번. 주 한국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20만 원 가소 배부되었다. 단기 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70만 원이래요. 자, 그럼 실제가 70만 원이죠. 자, 실제가 70만 원인데 지금 실제에 비해서 어떻게 됐대요? 배부 차이 20만 원이 가소 배부됐다고 됐죠? 그럼 배부된 건 얼마예요? 50만 원이겠네. 실제에 비해서 20만 원 적게 배부가 되어 있으니까 네, 배부가 된 거는 50만 원이겠죠? 자, 근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만 시간이라고 돼 있죠? 2만 시간에다가 배부율을 곱한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5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배부율은 얼마가 돼요? 25.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 주 설악전자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2,000원이래요. 근데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만원 가소 배부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뭐 비슷한 문제이죠. 그럼 배부율이 시간당 2,000원. 자, 근데 배부를 해야 되는데 배부는 실제 발생한 작업시간이 몇 시간이래요? 1,000시간이죠. 그래서 1,000시간에다가
2,000원 곱하면 얼마가 배부가 된 거예요? 200만 원이 배부가 된 거죠. 자, 근데 20만 원 가소배부니까 실제에 비해서 20만 원 적게 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발생액은 얼마가 돼요? 220만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제조간접비가 가소배부되었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적게 배부된 거는 실제에 비해서 적게 배부됐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실제 제조간접비는 예정 제조간접비보다 적다. 배부가 적게 된 거니까 실제가 더 많잖아요. 1번 틀렸고 2번에 제공품에 배부된 제조간접비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보다 적다. 그게 맞는 말이겠네. 그러니까 실제보다 적게, 기준 항상 실제라고 했잖아요. 실제보다 적게 배부된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3, 4번은 틀린 말이고 15번 다음 자료에 있는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가장 잘못된 설명은 A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에 있어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액은 920만 원이었으며 이는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 가소 배부된 거다. 실제에 비해서 100만 원 가소 배부된 거니까 배부된 거는 얼마예요? 네, 100만 원 가소 배부된 거니까 배부는 820만 원이겠죠. 네, 그러면 1번,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A 제조기업은 개별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하였다. 맞는 말이고 2번 A 제조기업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820만 원이었다. 맞고 3번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공품, 기말 재고, 매출원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4번에 A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조원가에서 차감하게 된다. 4번이 틀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제조간접비는 어디로 배부가 되는 거예요? 제공품으로 배부가 되는 거죠. 자, 제공품으로 예정 배부된 금액이 2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가소배부라고 했었잖아요. 이렇다라고 할까? 얘를 똑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들죠. 자, 제조간접비가 지금 배부가 된 건 100만 원 적게 배부가 됐으니까 여기 얼마가 배부가 돼 있겠어요? 820원이었겠죠? 네, 100만 원 적게 배부가 돼 있으니까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620원을 더 올려주면은 620, 970이 되겠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제조간접비가 제공품 T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제조원가로 투입이 됐는데 현재 예상한 거는 820원어치가 배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실제가 얼마래요? 920원 적게 배부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플러스 시켜야 돼요? 100원만큼을 더 플러스 시키죠. 자, 그러면은 100원만큼이 적게 배부가 됐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거를 배부하면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배부 안 했으니까 여기 두 군데 투입이 되겠죠. 자, 얘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갔다가 요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은 흐름을 보면은 자, 일단 기말 제공품 한 군데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니까 매출원가하고 기말 제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덜 배부된 거 있죠. 과소 배부된 거. 과소 배부된 거는 일단 세 군데 배부가 될 수 있어요. 기말 제공품, 매출원가, 기말 제품 요 세 군데의 배부가 될 수 있다. 이 세 군데에 남아있는 이 금액 있죠. 150, 그 다음에 1020, 100. 요 금액 비율대로 우리가 뿌려주는 걸 비례배분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례배분법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가소배부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제공품,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제품 요 세 군데에 들어가는 게 비례배분법이에요. 가소배부됐으니까 차변에 뭔가를 더 배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차변만 알면 돼요. 대변은 몰라도 돼요. 계정 과목을. 자, 그 다음에 과다 배부됐다라고 하면은 반대가 되겠죠.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서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배웠죠. 매출원가 조정법은 그냥 배부 차이 전액, 요 100원 있잖아요. 100원의 가소 배부액을 전부 다 차변의 매출 원가에다가 반영시키는 게 매출원가 조정법이 되겠고, 그 영업의 손익법이 있었는데 영업의 손익법은 이 제조 원가에 넣지 않고 그냥 단기 비용, 잡손실 처리하는 거, 단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영업의 손익법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은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4번에 A 제조기업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조원가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제조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과서 배부됐으니까 제조원가에 더 플러스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16번 볼게요. 다음 중 제품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제품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직접비의 비중을 높여야 돼요. 간접비의 비중을 높이면 안 돼요. 왜냐면은 간접비는 인위적으로 배부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비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 답이 3번이 되겠고 직접 재료 원가의 비중을 감소시키면 안 되겠죠. 자, 17번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이다. 예, 맞는 말이고 2번 인과관계에 의한 배부 기준 선택이 용이하진 않아요. 예, 이게 선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따른 배부 기준을 찾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단 말이에요. 자, 3번에 실제 원가 배부법의 경우 동일한 제품의 매기 상이한 제품 단위당 원가가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 자, 요거는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이 지문. 이런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도 아니고 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들 시험에 붙는데 뭐 크게 도움될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굳이 설명을 해보면은 실제 원가 배부법의 경우 동일한 제품 있잖아요. 자, 동일한 제품이 있다. 그럼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는 똑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제조간접비가 실제치가 집계가 되면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제조간접비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품이 언제 만드냐에 따라서 제품의 원가가 달라져요. 여름에 만들면은 에어컨 많이 쓰니까 에어컨비 많이 들어가겠죠.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조간접비가 실제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제품인데 언제 만드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뭐 크게 중요한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개별원가 계산의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 중 실제 배부법은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 총액이 집계되어야 하므로 원가 계산 시점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예, 이건 맞는 말이죠. 앞에서 제가 예제 풀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집계될 때까지 기다리면 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나온 거잖아요. 2번 재료비는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이므로 제조간접비 배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네, 맞는 말이죠. 아니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재료비는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인데 이 재료비 중에서 어떤 재료비가 있어요? 간접 재료비가 있죠. 근데 간접 재료비는 뭐에 해당이 돼요? 제조 간접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시험장에서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재료비하고 노무비 있잖아요. 요거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노무비라고 하면은 간접비도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원가 계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기초 제공품이 있을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죠. 일단 넘어가 봐요. 자, 3번 제조간접비 애정 배부액은 제품별 배부 기준의 원가 애정 발생액에다가 실제 배부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그게 틀렸죠. 실제 발생액의 애정 배부율을 곱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 틀렸습니다. 20번 네모 박스 읽어볼게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등 직접비는 실제 발생 원가를 집계해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는 애정 소비액에 대한 애정 조업도를 반영한 그게 뭐예요? 제조 간접비겠죠. 제조 간접비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등 직접비는 실제 발생 원가를 집계하고 동그라미 2는 제조 원가잖아요. 애정 소비액에 대한 애정 조업도를 반영한 애정 배부율에 의해 동그라미 3은 애정 배부율 애정 배부율에 의해 원가를 생산 완료와 동시에 결정하고 원가 계산 기말의 배부 차이를 계산하여. 답은 2번이에요. 2번은 제조간접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206페이지 부문별 원가 계산 요거 볼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부문별 원가 계산의 기초가 나와 있죠. 자, 1번에 보면 원가 부문이 있는데 원가 부문은 크게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으로 나눠져요.
자, 제조 부분은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 제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 제조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 요게 보조 부분이 돼요. 그래서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공장이 있어요. 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이렇게 건물이 4개 있다라고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공장에 봤더니 보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제조는 만드는 부분이죠. 절단 부분하고 조립 부분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실질적으로 제조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이 제조 부분이잖아요. 자, 그 다음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인데, 뭐 식당 같은 거. 얘들이 실제로 물건 만드는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동력 부분, 전기를 대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실제로 제조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조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들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 제품 X하고 제품 Y를 만드는데 이 두 가지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절단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가 뭐 제조 완전비 같은 경우에 500, 조립 부분은 300이 제조 완전비가 발생했다라고 할게요. 식당의 제조 완전비는 200, 동력의 제조 완전비는 100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제조 원가가 총 얼마가 발생했냐면요. 제조 완전비가 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를 빼고 일단 제조 완전비가 공장 전체로 봤을 때는 1,100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자, 요거를 제품 X하고 제품 Y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절단 부분하고 조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조 활동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배부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타당한 배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식당하고 동력 있잖아요. 얘는 실질적으로 제조 활동에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품 X와 제품 Y에 배부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배부 기준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 있잖아요. 식당하고 동력에서 발생한 원가를 어디다가 뿌려주냐면요. 얘들은 제조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들은 제조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에다가 뿌려주면 되겠죠. 그럼 식당에서 발생한 원가 200원을 만약에 절단한테 150, 조립할 때 50 이렇게 뿌려줬다. 뭐 밥을 먹은 인원수가 3대1의 비율이었다고 하면은 이걸 3대1의 비율로 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3대1의 비율로 뿌렸더니 150, 50 이렇게 뿌려졌어요. 그럼 절단의 원가가 원래 500이 있었죠. 그럼 식당한테 150을 받아서 650을 X하고 Y에 배부하면 되겠죠. 절단이 X하고 Y에 배부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조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배부 기준을 써서 배부하면 될 거예요. 뭐 동력도 마찬가지. 전기 쓴 게 절단이 한 80, 뭐 4대1의 비율로 썼다라고 할게요. 조립이 20. 자, 그럼 조립이 원래 있었던 원가 300에다가 동력한테 20을 받았으니까 320이죠. 320을 X하고 Y에 배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요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이 제조 부분에다가 뿌려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에 뿌려주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상호 배분법.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직접 배분법. 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거기 207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그 3번에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조 완전비 및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과 같이 개별 제품의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공통 원가를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원가 배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조 완전비 배분이나 이 보조 부분 원가 배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부하는 거를 우리가 원가 배분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원가 배분할 때는 배부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배부 기준은 어떤 기준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에다가 뿌려줘야 되는데 이때의 배부 기준은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 어떤 걸 사용하냐면요. 인과관계 기준을 사용해야 돼요.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데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인과관계에 따라서 뿌려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인과관계 기준이 되겠고 그 인과관계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계속 읽어볼게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으로 부담 능력 기준이나 수혜 기준,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에 입각한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 기준이 원칙이고 그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걸 쓸 수도 있다라는 거. 210페이지 보세요. 자, 210페이지 1번 문제 보세요. 자, 1번 보시면은 원가 계산할 때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의 제조 활동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조 부분의 원가는 제조 부분에 배부되어야 한다. 이때 이상적인 배부 기준은 논리적이고 보조 부분의 원가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쉽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배부 기준으로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뿌려줄 때 그 합리적인 배부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이단 말이에요. 자, 그 인과관계 기준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감이 아니라 보면 알아야 돼요. 1번의 건물 관리 부분은 어떤 게 가장 인과관계 기준에 근접하겠어요? 면적 기준으로 뿌려주는 게 맞겠죠. 만약에 건물 관리하는데 절단 부분이 건물의 면적이 80제곱미터이고 조립이 20제곱미터이면은 면적 비율로 뿌려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번에 공장 인사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종업원 인원수라는 게 맞을 거고 3번에 수선 유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수선 유지한 작업 시간 그 비율로 하는 게 맞겠죠. 4번의 동력 부분은 종업원 인원수가 아니라 전기 사용량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1번과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보고 합리적인 배부 기준 찾으면 돼요.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교재 207페이지. 자, 4번의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분법, 단기 배분법, 상호 배분법.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건 뒤에 208페이지 필수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08페이지. 자, 문제 읽어보면은 주 준서의 공장에는 2개의 보조 부분과 2개의 제조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 수수 관계와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을 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뿌려주는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저하고 똑같은 틀을 만드세요. 자, 왼쪽이 보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제조 부분. 자, 그다음 보조 부분은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냐면요. 식당하고 동력. 자, 제조 부분이 있는데 제조 부분은 절단하고 조립이 있어요. 자, 배분하기 전에 원가가 있겠죠. 배분 전 원가. 자, 배분 전 원가가 식당이 얼마였냐면요. 25만 원. 동력이 얼마였냐면요. 10만 원이었어요. 자, 제조 부분의 절단이 30. 조립이 얼마냐면요. 40.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분을 해야 되겠죠. 식당부터 배분을 해볼게요. 식당의 원가하고 우리가 동력의 원가를 배부하고 그다음 배분 후의 원가가 나오겠죠. 자, 식당의 원가가 25만 원이잖아요. 이걸 배부하면은 배분 후에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빵이 나오겠죠. 빵. 그래서 25만 원의 원가를 배부할 거예요. 요거를 동력, 절단, 조립에 뿌려줄 건데 자, 동력에는 20%, 절단에는 50%, 조립에는 30%, 2대 5대 3의 비율로 뿌리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직접 배분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직접 배분법. 자,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조 부분 있잖아요. 자, 식당에서 발생한 원가가 있고 동력에서 발생한 원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절단이 있고 조립이 이렇게 있는데 자, 식당에서 발생한 원가가 25만 원이잖아요. 자, 요거를
절단하고 조립. 그 동력도 밥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동력한테도 뿌려줘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근데 같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 예, 그거를 무시하는 방법이 직접배원법이에요. 그래서 식당이 동력한테 준 거는 무시하고 바로 절단하고 조립한테 뿌려주는 거. 예, 그게 직접배원법이에요. 그래서 직접배원법은 보조 부분 간 용력 수수관계를 무시하는 거. 이게 직접배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절단하고 조립한테 뿌려주시면 되겠죠. 절단이 50%, 조립이 30%니까 몇 대 몇의 비율로 뿌리면 돼요? 5대 3의 비율로 뿌리면 되겠죠. 5대 3의 비율로 뿌리면은 여기가 12만 5천 원, 여기가 7만 5천 원 이렇게 배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력. 동력의 원가는 얼마를 뿌려줘야 돼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빼면 되겠죠. 빼면은 10만에서 10만을 빼면 0이 됐잖아요. 그럼 동력에서 발생한 원가를 식당 절단 조립한테 뿌려줘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동력이 식당한테도 전기를 대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는 무시한다라고 썼죠. 무시하고 바로 절단하고 조립한테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절단한테는 얼마를 줬대요? 전기를 10%, 조립한테는 40%. 그래서 몇 대 몇의 비율로 뿌려주면 돼요? 1대 4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겠죠? 1대 4니까 여기가 2만 원, 여기가 8만 원 이런 식으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절단한테 뿌려진 건 총 얼마예요? 44만 5천 원. 그 다음에 조립한테 뿌려준 거는 55만 5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직접배원법. 직접배원법 살펴봤고 이제 단계배원법 볼게요. 근데 지금 직접배원법은 간단하죠. 같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를 무시하니까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 자, 그 다음 단계배원법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단계배원법. 자, 먼저 식당에서 발생한 원가를 먼저 뿌려줄게요. 25만 원. 자, 근데 동력한테도 밥을 주고 절단한테도 밥 주고 조립한테도 밥을 줬겠죠. 그래서 세 군데 다 뿌려줘야 돼요. 일단은 단계배원법은 먼저 처음에는 세 군데 다 뿌려줘야 되는데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로 가냐면요. 자, 식당이 동력한테 20%, 절단한테 50%, 조립한테 30%, 2대 5대 3의 비율로 뿌려주면 돼요. 그럼 20%면은 여기는 5만 원. 그 다음에 50%면은 12만 5천 원. 그 다음에 30%면은 7만 5천 원.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죠. 2대 5대 3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력 있죠. 그냥 식당이 동력한테 밥 준 거 인정한 거죠. 인정한 거고. 자, 그럼 동력은 원래 자기 원가가 10만 원이었는데 식당한테 5만 원을 받아가지고 15만 원의 원가를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배부가 다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 원가가 10만 원이 있었는데 식당한테 5만 원을 받아서 15만 원의 원가를 뿌려줘야 되는데 단계배원법은 식당이 동력한테 이렇게 배부를 했으면은 동력은 식당한테 배부할 수 없는 거. 이게 단계배원법이에요. 단계배원법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 보조 부분 간의 용력 수수 관계를 한 번만 인식하는 거. 한 번만 인식하는 게 단계배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동력한테 밥을 줬으면은 동력은 식당한테 배부할 수 없는 거. 이게 단계배원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만약에 동력이 식당한테 배부를 하게 되면은 식당 원가 배분이 끝난 상태에서 동력한테 원가를 받으면은 또 배부해야 되잖아요. 이 순환의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줬으면은 얘는 얘한테 주지 말라고 해요. 한 번 준 걸로 끝내고 얘는 원가 배분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식당이. 근데 얘한테 또 받으면 원가 배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배부한 거는 한 번만 인식하는 거. 이게 단계배원법이고, 그럼 바로 절단하고 조립한테 뿌려주면 되겠죠. 절단이 10%, 조립이 40%니까 1대 4의 비율로. 그러면 여기가 3만 원, 여기가 12만 원. 이런 식으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절단의 원가가 총 얼마가 돼요? 45만 5천 원. 조립은 59만 5천 원.
이렇게 배부가 되면 되겠죠? 잘못 배부가 됐네. 큰일 났다. 완전 삽질했네요. 어떡하지? 죄송해요. 식당이 지금 원가가 얼마였어요? 20만 원이었네요? 아까 직접 배운 법도 완전 잘못 풀었었네. 어떡하지? 어떡하죠? 직접 배운 법 다시 할게요. 자, 직접 배운 법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20만 원이었죠? 자, 20만의 원가를 배부하는데 여기는 배부하지 않고 절단하고 조립에 바로 뿌려주면 되겠죠?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5대 3이니까 여기가 12만 5천 원, 여기 7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네, 제가 해답을 보고 해가지고 요거는 또 맞았겠다. 10만 원, 10만 원의 원가를 뿌려주면은 여기는 뿌려줄 필요 없죠. 바로 몇 대 몇의 비율로 요거는 1대 4, 1대 4니까 20% 하면은 2만 원, 8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되겠죠. 직접 배운법이고, 자, 그냥 단계 배운법. 자, 20만 원을 뿌려주겠죠. 자, 그거를 20%, 50%, 30%, 20% 4만 원, 50% 10만 원, 30% 하면은 6만 원. 그럼 배부 끝났고, 그냥 동력은 14만 원이겠죠. 자, 근데 동력은 식당한테는 줄 수 없겠죠. 한 번만 배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14만 원의 원가를 1대 4의 비율로 뿌려주면은 여기는 2만 8천 원, 여기는 11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배부하면 되겠습니다. 요 금액이 42만 8천 원이고, 요 금액이 57만 2천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단계 배운법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걸 딱 한 번만 인식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동력이 식당한테 먼저 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당은 동력한테 못 주겠죠. 그래서 얘는 배분 순서에 따라서 누가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배분액이 틀려져요. 배분 순서에 따라 원가 배분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배분 순서가 나오면 무조건 단기 배운법이에요. 그래서 식당이 동력한테 주면은 동력은 식당한테 못 주죠. 근데 동력이 식당한테 먼저 배부했으면은 식당은 동력한테 못 주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배분액이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상호 배운법이죠.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오면 틀리세요.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세물 1급이나 가야지 나오지 세물 2급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상호 배운법은 이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 있죠. 보조 부분 간 용력 수수 관계를 모두 인식하는 거. 이게 상호 배운법이에요. 상호 배운법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를 모두 다 인식하는 게 상호 배운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에요. 왜냐면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를 두 번 다 양쪽 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긴 해요. 정확한 계산법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특징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특징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나누는 기준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은 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 다음 209페이지 단일 배분율법하고 이중 배분율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